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7일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고등학생 그 동생으로부터 깊은 고민을 들었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취직을 위해서 중요한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에 만약에 떨어지면 난 다음 주에 나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친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미국의 사회학자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의 처음 만나는 그 4초의 첫인상의 그 시간이 무려 80%의 나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초, 그 짧은 시간이 나라는 이미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첫인상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 어떤 것을 볼 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지나갈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바로 마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주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주침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사람들과 만나거나 또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또는 특별한 인연을 꾸려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커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마주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을 마주치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든 마주침,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떠올리는 어떤 마주침, 그런 마주침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시간에 제 인생을 바꾼 저의 삶에 정말 많은 것을 영향을 준 어떤 마주침을 선물해 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요. 진짜 그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기셨어요. 진짜 유럽의 유명한 작곡가처럼 생기셨어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표정도 살짝 많이 근엄하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볼 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가? 하고 그렇게 약간 좀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외모였어요. 그래서 당시는 한국에서는 좀 잘 볼 수 없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때 6학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지금도 사실 좀 체격이 큰 편인데 지금보다도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맞는 옷이 거의 없었고 빅 사이즈 그런 옷을 입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덩치는 그렇게 컸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기도 하지만 왕따를 많이 당했었고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왕따,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있을 거다. 이렇게 약간 더럽다. 약간 좀 너무 까분다, 나댄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동생들한테도 무시를 받기도 했었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무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 많은 다른 선생님들은 얘는 좀 이상하다, 얘는 좀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 무시 대신에 웃음으로 또 인자한 미소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항상 응원을 하셨어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난 너를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늘 인자한 그런 미소로 인사를 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인자하신 모습도 참 많았는데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축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해서 점심시간이 약간 넘어서 축구를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청소 당번을 막 적어서 그날 그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청소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의자랑 책상을 다 뒤쪽으로 빼가지고 막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진짜 완전 대청소처럼 매일매일 청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과거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받고 정말 속상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나였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인자한 미소로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미소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벌칙으로 청소를 그렇게 엄격하게 시키셨었는데 그런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사실 저는 그 청소에 거의 매일매일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얘가 또 뭐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할 만큼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을 학교에 끝나고 1시간 이상 청소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에 공개 수업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당연히 듣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사실 제 어머니는 애가 뭐 덩치 큰 약간 뭐 몸뚱아리만 큰데 괴롭힘 당하고 약간 울면서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약간 괴롭힘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좀 애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예의 바른 아이예요. 이런 찬이를 키워주셔서 또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걱정이라는 이제 두 글자를 굉장히 많이 떠올렸다고 그래요. 혹여나 어디서 맞고 있진 않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참 배려심이 깊고 또 예의 바르고 친구들한테 항상 모범이 된다, 열심히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아들보다는 이제 더 든든하고 더 자랑스럽고 더 멋진 그런 아들을 마주할 수 있었죠. 걱정을 많았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어머니에게 저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주침을 선물해줬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무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질타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봐 주셨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마주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짧은 영상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노숙자를 변신시켜준 미용실입니다. 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Yo soy feliz conmigo, ¿eh?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ahora,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n la vida que tengo. 좀 불행한 인생을 좀 살았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서 기술자였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미용사고 변하는 과정을 다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스타일링, 전문적으로 해줬어요. 또 이렇게 맞춰주고. ¿Listo? Alucinante esto, tío. Joder, caray, no me reconozco. Quítate, que te veas jamás. Alucinante esto, tío. Yo soy este. ¿Te has emocionado o qué?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행복한 Coño, 미소. para que se me Yo lo sigo José Antonio y ahora que no me van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e alucin. 네, 포크포크라는 유튜버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사실 이 조세 안토니오라는 노숙자는 사실은 누가 봐도 무시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었고 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더 이상 희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어떤 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 노숙자를 보는 그 순간 그 마주침에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멀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의 손길, 선행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세는 새로운 그런 자신감을 얻고 변화되어진 모습에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새로운 삶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행복한 삶의 마주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손님이 되고 싶은가, 주인이 되고 싶은가, 지나가는 손님으로서는 한순간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사롭지 않은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지만 후손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하루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1시간을 중요시해야 되고 1시간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1분, 1초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짧은 몇 초의 마주침, 그 마주침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의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달라진 아들의 마주침을 선물해 줬던 것처럼 저는 그 이후에 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세 안토니아라는 노숙자에게 동네 헤어 디자이너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그 짧은 순간에 오히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 때문에 조세의 삶은 180도 달라지고 새로운 기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 이런 마주침의 순간에 사실은 조금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나아간다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행복한 삶의 마주침, 그런 커다란 선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마주침에 늘 진심이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저희들 같이 청년 시절에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길거리에 거니시면서 노숙자나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노숙자 거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지갑에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챙기고 있는 모든 돈을 그 노숙자와 그 거지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지와 노숙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그 마주치는 그 순간 그 노숙자와 거지를 위해서 내가 쓰는 학비와 생활비를 모조리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못 가게 되기도 하셨어요. 몇 개월 다니시다가 몇 개월 못 다니시고 왜? 학비를 벌어야 됐으니까. 왜? 노숙자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
참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있잖아요. 그 결혼기념일에 큰맘 먹고 진짜 뭐 1캐럿 이상의 다이아 반지를 준비를 하셨어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아주 서프라이즈 그런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끼시고 굉장히 아버님 좋아하셨어요. 정말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 줘서 너무 좋다 하는 식으로 정말 행복해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반지가 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께서 여보 그 반지 어디 갔어요? 근데 우리 참 어머님께서 모르겠네요. 어떤 식구에게 주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지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걸치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바로바로 주셨다고 해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심지어 결혼기념일 선물인데 반지나 목걸이를 제대로 선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처음 본 식구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마주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 힘들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그런 마주침의 순간에도 항상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죠? 어렵고 또 지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참 부모님과 마주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보고 미래를 희망하고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우리 식구들이. 저는 이 순간 제 어머니의 마주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의 가정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삶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부모님과 마주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참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고 커다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참부모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낳으시고 우리 동생들을 낳고 또 지금도 우리 집안에서 정말 우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아빠를 너무나 잘 응원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제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막내를 보시면서 항상 이제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 과거에 고민에 가득했던 걱정만 가득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행복한 삶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주침, 그런 커다란 선물을 받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밖에 없다. 앞을 갈 수 없다라는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주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주침, 선물을 통해서 어려움이 가능성으로, 힘듦이 용기로, 어둠이 빛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마주침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나가는 그 과정의 연속이겠죠. 첫인상이라는 것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이 쌓여 삶이 되고 마주침이 쌓여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주침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인으로 나아가는 마주침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22년 10월 27일 목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항상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빛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